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2월 28일 10시 반경에 오늘 시장 포인트와 매매 방법 등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간장은 현재 76,000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76,000원. 오늘은 굉장히 시장이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매매를 안 할 계획이었습니다. 안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무서웠냐, 이렇게 시장을 이제 강의를 할 시간이 되고 보니까 무덤이죠. 무덤. 이게 오늘 치거든요. 무덤 만들어 놨죠. 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우리 이게 그 무덤이라고 합니다. 무덤. 아침에 조금 내렸다가요, 급등을 시켜놨다가 다시 폭락을 시켜놨어요. 이러면서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개인들 무덤이겠죠. 왜 개인 무덤이냐고요? 개인들 보세요. 콜에 몰렸죠 지금요. 외국인들은 풋에 몰린 건 아니지만 뭐 풋에 좀 사고 있고 콜은 매도 치고 있고, 그죠? 개인들 무덤이에요. 이상하다 싶어서 왜 아침에 막 올라가더라고요. 아침에 막 올라가더라고. 근데 사고 싶지가 않아요, 이 상방을. 근데 이게 어느새 한 70%까지 올라가, 30원짜리가 52원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왠지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거 상승이. 그래서 풋을 잡았습니다. 50원 왔었는데 50원에서 53원 사이에 왔다 갔다 매매했어요. 매매해가지고 돈 벌었고요. 그 뒤로는 급등해 버리더라고. 그 왠지 올라갈 것 같긴 했는데 뭐 그거는 결과적인 얘기고요. 그 제가 뭐 얘기했다시피 제 매매는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 무릎에서 잡아라 하는 게 없습니다. 최저점 아니면 안 잡습니다. 이것도 50원 51원에 잡았습니다. 그래가 53원에 털고 52원에 털고 53원에 털고 54원에 털고.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물량을 뭐 한 개 두 개 잡았습니다. 한 개 두 개. 그러니까 2,000원밖에 못 잡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제 기준에서 이런 시장은 진짜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 시장이냐 뭐냐 그러면요, 내가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버는 거는요, 지금처럼 벌면 돼요. 지금처럼 벌어도 오늘 이번 달에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이네, 그죠? 오늘 마지막 날이고 내일 이제 3월 1일 휴무네, 그죠? 휴무인데 그냥 대충 매도 한 450 벌었습니다. 이번 달은. 이번 달 한번 볼까요? 이번 달 보면은 2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 아직까지 안 됐죠. 어제 야간에 제가 23만 7천원 벌었거든요. 이게 영문 W 해가지고요. 야간장 보는 거거든요. 596만 2천원이고요. 23만 7천원 어제 수익 났습니다. 주간장은 지금 604만원, 100만원 넘었죠. 또 500 투자했는데 100만원 넘었죠. 또 인출해야 되겠지, 그죠? 6만 4천원. 그러니까 대략 오늘 그러니까 오늘 야간가 합치면 30만원 수익 났네, 그죠? 어제 20만원. 그리고 계좌상으로는 왜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버를 잘못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저는 다 수익이에요. 다 수익인데 지금 계좌상으로는 마이너스 나 있습니다. 금액 보면 아시겠지, 그죠? 금액 보면은 금액이 올라가는 걸 보면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럼 수익인지 아는데 이게 왜 마이너스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짜증 좀 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23만원 더 더하면은요, 오늘 뭐 457만원입니까? 저번 달보다는 좀 못하죠. 저번 달은 500 넘었는데. 근데 이번 달은 알다시피 후반에 매매 안 했잖아, 제가요. 그냥 7만원 벌어도요, 이런 장에서 7만원 벌어도 그냥 500만원 가지고 한 달에 500 가까이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0만원 정도가 목표고, 뭐 500만원까지 되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1차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200만원. 저는 뭐 무제한이든 무제한. 그냥 제가 벌고 싶은 만큼. 오늘 같은 날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장입니다. 이게 왜 좋아하느냐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드린 지 몇 번 드렸죠. 자, 135 한번 볼까요? 135요. 1분봉이죠. 1분봉 돌파했지, 그죠? 어디까지 올라갔지, 그죠? 여기서 이까지. 왜 이까지 맞고 떨어졌습니까? 왜 맞고 떨어졌습니까? 10분봉 10분봉 맞지, 그죠? 맞죠? 10분봉 5분봉 돌파했지, 그죠? 그 다음 어디입니까? 10분봉이죠. 10분봉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급락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수익 났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 자리 보고 지금 요 50원에 잡았던 거예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기회가. 요 잘 잡았었으면 50% 먹었죠. 잘 잡았으면, 잘 잡고 버텼으면, 그죠?
눈 감고 그냥 에이 뭐 모르겠다 뭐 내 돈 아니다 생각했었으면 50% 버렸겠죠. 근데 저는 50%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같은 장은 5만 원만 벌어도 충분하고요. 자 일단 이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시장을요. 예, 이 옵션장 시장을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무덤을. 이런 장이 개인들이 제일 많이 다칩니다. 예, 손실이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이 어떤 장이냐 그러면 내가 잡으면 손실 나고요. 버티면은 더 큰 손실 나고요. 내가 팔고 나면 바닥입니다. 이런 장이 그래요.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요. 내가 안 팔면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럼 뭐 깡통 찰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막상 사면은 또 안 올라갑니다. 막 이런 장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장입니다. 변동 한번 보세요. 변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죠. 막 초당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초당이고 틱봉이죠. 그러니까 1초에 뭐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왔다 5%씩 왔다 갔다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50%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버틸 수 있는 사람 뭐 있겠지만 저는 못 버팁니다. 이거 버틸 생각도 없고요. 자 이런 장 어떻게 매매하느냐. 아침에 제가 야간장을 보니까요. 제가 이 야간 매매했던 게 이제 밤새도록 했는 게 아니고 어제 4시에 일어났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시장을 딱 보니까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종목이었지 그죠. 요 종목을 요 4시쯤 일나니까 요 보합에 와 있더라고. 보합에. 근데 이게 아침 이거 고압전에 보니까요. 급등했다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4원, 55원, 65원 정도에 제가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버텼지요. 많이는 안 잡았습니다. 8개 잡았습니다. 8개 잡아 버텼죠. 그리고 51원에 팔았습니다. 또 66원 오길래 또 8개 잡았습니다. 또 75원에 팔았어요. 74원인가 75원에 팔았어요. 이거 오바를 할까 생각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오바각은 아니에요. 그죠? 왜 오바각이 아니냐? 미국도 폭락했는데 야간 선물도 하락인데 왜 오바각이 아니냐? 풋이 시세를 안 주잖아요. 네. 콜은 무너졌어요. 그죠? 근데 많이 안 무너졌어요. 콜도 많이 안 무너졌는데 풋은 올라가지를 못해요. 뭡니까? 이거는 다음날 장중에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장중에 반등 나올 거라고.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종가에 다 청산해버리고 끝냈습니다. 그냥 매매. 그래가 23만원 벌었습니다. 1시간 정도 매매하고 또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장을 딱 보니까 역시 제 예상대로 뭐 플러스 날 듯이 막 보이더라고. 이게 시장이요. 네, 플러스 날 듯이 막 보여요. 아 이거 올라가겠구나. 근데 시작하니까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시작하니 바로 떨어져요. 시작하니 바로 떨어져요. 시작하니 바로 떨어져. 근데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야금야금 올리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싶었거든요. 저는요. 근데 이게 야금야금 올리는데 너무 변동이 심해요. 이게 올라가는 이 변동폭이. 그래서 손 나빴습니다. 손 나쁘고 요만 기다렸어요. 그냥 요만 기다렸다가 요 오니까 그냥 잡았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오늘 뭐 적게나마 그죠. 감사한 돈을 벌었습니다. 적게나마. 이런 장 돈 안 벌어도 되거든요. 이런 장 안 벌어도 이번 달에 수익 충분했어요. 근데 굳이 벌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만 원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시장이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이면 만 원에서 먹어놔야 돼요. 이렇게 야간에서 잠깐 1시간 정도 매매해 가지고 20만원 벌어 놓고요. 이 주간에 오늘 정말 제가 하기 싫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7만원도 벌어 놓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여기서 10만원 정도만 채워주면은 이 만원이 쌓여서요 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400만원은요 한 번에 400만원 되지 않아요. 한 번에 400만원이 되는 경우는요 다음에 8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게 뭡니까? 티끌이 모이는 거죠. 그죠? 티끌은 손해 나봐야지 티끌이니까. 티끌 매매한다고 해서요 큰 손해가 날 수가 없어요. 왜? 티끌밖에 안 되니까. 예. 티끌보다 조금 더 큰 모래알 정도 되겠지. 그죠? 손해 나면.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손실이 나더라도 전혀 뭐 타격이 없는 정도의 손실이 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침에 요즘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왔다 갔다 하길래 저는 이 시장이 뭔가 오늘 윈도우 드레싱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막상 이렇게 아침에 또 1% 정도 올랐었거든. 장중에요. 올 때마다 이상하더라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거리인가. 손 나빠 솔직히 여기서요. 단타 몇 번 치고 여기서 예, 단타 몇 번 치고 손 나빴습니다. 그냥 내가 뭐 먹을 수 있는 장이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서 급등이 나와버리면요 그냥 말 그대로 원의 상승 나와버려요. 이 11선요 여러분들
그 제 말만 듣고 지금 매수하시면 안 돼요. 케이스가 다 있습니다. 제가 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이게 여기서 맞고 떨어진 조건이 있고요. 5분봉 맞고 떨어진 조건도 있어요. 5분봉 맞고 떨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여기서는 뭐 일단 실전에서 보니까 좀 이게 앞전에 거 제가 보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3분에 맞고 떨어진 경우도 있고 5분 맞고 떨어진 10분 맞고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10분 돌파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게 어떻게 되는가? 10분 돌파하면 급등 나와버립니다. 원의 상승 나와버려요. 계속 올라가 버려요. 하루 종일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이런저런 그 경우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그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실전에 바로 응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라.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요 100번에 99번 먹습니다. 근데 한 번 틀려요. 저는 한 1000번 정도 하면은 999번 정도 수익 나고 한 번 정도 손해 보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하면은 좀 대충 하시는 분들은 10번 중에 한 번 틀릴 거고 좀 진짜 열심히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100번 중에 한 번 정도 틀릴 겁니다. 근데 그 한 번이요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에. 그러니까 절대 마음대로 그냥 써먹지 마시고요. 어제 제가 요 카페에다가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시라고 제가 비트코인 저기 선물 옵션이 무엇인가를 한번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카페 아시지 그죠? 절급파석 유승고 카페 좀 네이버 헬로 절파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일단 잘 하는 종목이 파생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렸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는요 주식시장이 아니지 그죠? 우리 시장에는요 기본시장과 파생시장이 있습니다. 그 기본시장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물시장이라 얘기하고요. 현물시장을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주식이라고 얘기하죠. 주식. 그리고 주식에서 파생돼 나왔는 파생시장이 있습니다. 즉 파생시장은요 자기 혼자 생긴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파생된 시장입니다. 현물에서 파생된 시장. 자, 현물이라는 것은요 현물, 현재의 물건을 가지고 시장 거래를 하는 거죠. 현재의 물건을 가지고 현재 거래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거 그죠? 삼성전자는 실존하거든요. 현재의 가치를 가지고 현재 매매를 하는 거. 파생시장은 뭘까요 그러면? 파생시장 미래의 물건을 가지고 현재 거래를 하는 겁니다. 미래의 가치 혹은 미래의 물건을 가지고 현재 거래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이제 집을 매매를 합니다. 100원에 매매를 하겠다고 이제 예를 합니다. 그런데 현물은요 그냥 오늘 사고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파생은요 야 집은 100원에 팔게 대신에 5개월 뒤에 계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개월 뒤에. 그러면 5개월 뒤에 집값이 만약에 그죠 변동을 하겠죠. 집값이 200원이 돼 버렸습니다. 200원이 돼 버렸어요. 근데 5개월 지나면은 A는요 B한테 100원의 집을 팔아야 됩니다. 왜? 이미 계약을 맺었거든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의 동의잖아 그죠? 파기를 하면은 반환 청구권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원짜리 집이지만 100원에 팔아야 돼요. 왜? 옛날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A는 200원짜리를 100원에 판 거니까 100원을 손해를 보죠. B는 200원짜리를 100원에 산 거니까요 100원을 수익을 본 거고요. 이렇게 미래의 가치를 미리 예측을 해서 즉 미래의 가치를 미리 예측해서 현재 시점에서 거래를 하는 것을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이거는 올려놨지만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렇다는 거 아시면 저도 이거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원리는 무엇인가요? 원리는 주가 즉 현물 시장에서 나와 있는 것에 파생되어 있는 시장이니까요. 자, 주가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종합주가지. 종합주가. 종합주가하고요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 선물 하는 게 아시죠? 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 지수. 그게 뭐냐 그러면요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 200개를 뽑았어요. 우량한 종목들. 코스피 200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피 20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래의 가치, 즉 쉽게 하면 한 달 후 또는 6개월, 3개월 후의 가치를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현재의 가치로 사는 것을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 주가 지수에 의해 가지고
결제를 받는 매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제는 옵션은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자 이거 보면 다음 주 보시면은 3월달 한번 볼게요. 3월달은 1일 날이에요. 목요일이에요. 그럼 첫째 주 목요일이에요. 이게 첫째 주 목요일이에요. 둘째 주가 언제입니까? 8일 날이겠죠. 만약에 금요일 1일이다 하면은 여기가 첫째 주가 되고 둘째 주 되겠지,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목요일이 1일이기 요 날이 첫째 날이기 때문에 첫째 주, 둘째 주, 8일 날, 즉 매월 8일 날이 아니고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이 만기입니다. 만기. 만기가 뭐냐 그러면요 결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결제가 뭐냐 그러면요 그날 3월 8일 날 장 마감 후 3시 20분이겠지, 그죠? 3시 30분입니까? 3시 30분에 이제 코스피 200이 마무리되잖아요. 즉 종합주가가 장이 끝나잖아, 그죠? 그 시점에 코스피 200 지수에 따라서요 어떤 거는 깡통이 되고 어떤 거는 결제를 해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월물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같으면은 이제 3월물입니다. 2월 달이니까 우리가 3월물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3월물이란 것은 3월, 4월, 5월, 6월, 7월물 이렇게 매달 결제니까 이렇게 결제되는 그 월이 있습니다. 그 월에 매매할 수 있는 것을 말로 하기 좀 힘드네, 그죠? 자 보시면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2008년도 18년도 3월이죠. 4월 거도 있습니다. 이렇게 5월 거도 있습니다. 옵션은 이렇게 매달, 그죠? 있어요. 매달 있어요. 근데 왜 굳이 3월달 하느냐, 5월달 하면 안전할 건데 왜 시간이 멀면 멀수록 안전할까 합니까? 그냥 왜냐 그러면 움직임이 당월물이어야 잘 움직입니다. 당월물은 상당히 잘 움직입니다. 차월물은 잘 안 움직입니다.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당월물을 매매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선물이라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은 선물은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선물은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둘째 주 목요일날 만기가 된다. 만기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제가 된다는 얘기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3월 8일날 되면요 3월 8일 장이 끝나면은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3월물 있잖아요. 이거는 소멸해버립니다. 소멸하고 그 코스피 200에 따라서 선물지수하고 이 선물지수거든요. 선물지수나 코스피 200이나 같은 겁니다. 움직임이 연동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물을 그 주가지수로 만드는 거니까 이것도 코스피 200을 그냥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근데 얘가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잘 움직입니다. 똑같은 거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매매하는데 이것이 결국엔 코스피 2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317.5잖아요, 그죠? 317점 지금 현재 7이라고 잡으면 이 지수를 기준으로 315.5 쉽게 하면은 315.5 콜이 이거거든요. 요 밑으로는 다 결제가 됩니다. 또 요 밑으로는 다 깡통이 되는 거고요. 뭐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알 필요 없고 지금 알 필요 없고요. 뭐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뭐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이거를 제가 하느냐? 안전하니까요. 굉장히 변동이 심하고 위험해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잖아요. 안전하다는 걸. 얼마나 안전하다는 건지, 얼마나 안전한지를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한번 누군가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합시다. 자, 내가 보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려고 한다 싶을 때 누구한테 삼성전자의 주가를 물어보고 싶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도 좋고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좋고요. 근데 내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손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요.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답 똑같습니다. 차트에 줄 쭉쭉 긋고 보조지표 보면서 뭐 기술적 분석하면서 뭐 올라가니 내리가니 이런 얘기 합니다. 언제 사라, 언제 팔아라 이런 얘기 뭐합니다? 안합니다. 단지 현재의 주가는 뭐 추세선에 의해서 또는 뭐 스토캐스틱 뭐 오실레이터 뭐 저거 뭐 이런 뭐 이상한 기법에 의해서 그죠? 뭐 이거는 얼마가 지지선이고 얼마가 저항선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죠?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삼성전자를 만약에 매수를 얼마에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전문가마다도 다 틀리고요. 금액도 다 틀리고 매수 시점도 다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말로만 하는 매매는요. 절대적인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상대적인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 매매는요. 무조건 상대적이란 얘기예요. 실전 매매는 무조건 상대적이란 얘기입니다. 상대적이란 말이 정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답이 없다. 언제 잡아야 될까요? 정답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정말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틀리다는 얘기니까.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요. 제일 잘하는 매매 있잖아요. 제일 잘하는 매매. 제일 좋은 매수 자리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차트라든지 어떤 모습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잡아서 수익이 나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수익이 나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고요. 제일 좋은 모습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중에서 매매를 좀 해보신 분들 안 해보신 분들 두 가지로 있겠지만 매매 해보신 분 같으면 10번 매매하면요 3번은 맞추잖아요. 여러분들요. 진짜 매매 못하시는 사람들 같으면 10번 중에 3번은 맞추잖아요. 매매 조금 하신다 그러면 10번 중에 한 8번 정도 맞추고 그죠? 뭐 정말 좀 조금 더 잘한다 그러면 10번 중에 9번이지 그죠? 자 10번 중에 3번밖에 못 맞추는 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10번 중에 3번밖에 못 맞춘다. 그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기준에는 없겠죠. 여러분들 기준에는. 제 기준에는 있습니다. 제 기준에는 확실히 있습니다. 관계없어요. 10번 중에 8번 맞추든지 10번 중에 9번 맞추든지 10번 중에 1번 다 맞추든지 관계없어요. 돈 버는 거하고는요. 방금도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거. 상대적이라니까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3번을 버는 사람, 그러니까 3번을 맞추는 사람이 있고 7번 틀리지, 그죠? 그럼 맞추는 자리만 하시면 돼요. 맞추는 자리만. 3번 맞추잖아요. 그럼 맞추는 자리만 계속 매매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틀린 7자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저한테 물으면 머저리지, 그죠? 그 사람은, 그죠? 그 7번 틀리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머저리 소리 듣습니다. 왜 머저리냐 그러면요. 아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단지 자기가 잘 맞추는 세 곳만 가려내서 그리고 그 곳만 매매를 하면은 돈을 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틀리는 7번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거는 머저리하고 똑같은 얘기지 그죠? 머저리 같은 얘기잖아요. 아니 기법도 필요 없고 차트도 필요 없어요. 단지 자기가 맞추는 3번만 특화를 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고요. 한 달에 매매 10번 할 거를 3번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꼭 10번을 해가지고 7번을 손해보고 3번을 버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벌 때만 매매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벌 때만. 그거를 파악하시란 얘기예요. 내가 벌 때가 어떤 데인지를 파악하란 말이에요. 공부를 하고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차트를 공부하고 뭐 기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벌던 자리를 매일 그거를 캐치를 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벌던 자리를. 제가 매일 돈을 버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냥 써먹는 방법만 써먹으니까 그래요. 항상 써먹는 자리 들어가고 항상 들어가는 자리 들어가거든요. 항상 들어가는 자리 들어가고 맨날 수익 보는 자리 들어가니까 그 수익을 보죠. 저는 차트를 보면서요. 자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위다 밑이다 보세요. 지금 옵션도 보면서 20%씩 왔다 갔다 왔다 그러죠. 그럼 이거 여기 잡으면은 20% 먹고 던지고 20% 먹고 던지고 20% 던지면은 야 나 하루 만에 한 150% 벌었네. 그럼 내일 100만원 가지고 오늘은 250만원 만들었고 250만원 가지고 내일 또 이렇게 하면은 1000만원 되고 모레는 1억 되고 그 다음날은 10억 되고 그 다음날 1000억 되고 그 다음날은 200조 되고 뭐 그 다음날은 1경 되고 뭐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갈 자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예?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봤자 전문가처럼 그죠?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이렇게 자 다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요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어떻게 될 거냐고요? 더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몰라요. 이거를 이렇게 펼쳐 놓으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봐봐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 봐봐요. 계속 떨어지죠. 무섭죠. 막 오줌 쌀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예?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물타기를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근데 무서워요 솔직히 이런 거는. 그래 던져붙단 말이지. 근데 이거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본전 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잖아 지금요. 자기가 잘 잡는 자리가 있으면요. 이 자리 같은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바닥이다. 요게 내려오면 바닥 내려오겠네. 그럼 난 여기서 잡아야지. 하고 기다려요 그냥. 기다려요. 여기서 쭉 내려오든 말든 올라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요 그냥. 걸쳐놓고요. 음악 듣고 놀아요 그냥. 음악 듣고 놉니다. 안 오면요. 안 오면 그만이지 뭐. 아쉬운 거 있어요? 없잖아요. 안 오면 그만. 오면은 수익. 안 하지 그죠? 근데 요 정도는 건드려 볼 만했어요. 요 정도는 건드려 볼 만했어요. 제가 한 개씩 두세 번 먹었거든요. 되겠어요. 어쨌든 안 오면 그만, 오면은 잡으면 되는 거고요. 예, 오면 잡으면 되고 안 오면 그만이고. 그럼 벌면은 오면은 수익 날 거고 안 오면은 손실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매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잘하는 매매, 자기가 잘하는 매매라는 거는 자기가요 손실이 안 났던 또는 손실이 적게 났던 그런 부분을 특화를 시켜요. 특화를 시켜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차트 아무것도 모르고요. 기술적 분석 아무것도 모르고 ROE니 펀이 신경도 쓰지 마시고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돈을 벌어야 꾸준하게 법니다. 꾸준하게 벌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손실 나는 거를 없애버리니까요. 제거하니까. 손실 나는 부분을 제거를 하게 되면 수익만 나는 부분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많이 못 벌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많이 못 벌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매매를 잘 못하게 되니까. 그죠? 매일 하루에 10번씩 매매하고 뭐 한 달에 100번씩 매매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 달에 매매 10번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매수할 자리가 안 오니까. 그런데요. 그게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좀 지나면요. 특화가 되지 않습니까? 특화가. 그러면 자기가 이제 수익 나는 부분만 매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찾아내는 거예요. 다음 자리를. 쉽게 얘기하면은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만 이렇게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제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눈에 보입니다. 이제 눈에 보여요. 방금 얘기했지 그죠? 자 30원에 야가 오면은 잡겠다고 내가 여기다 물량을 왕창 넣어놨어. 그냥 여 내려오길래 나는 막 놀고 있었지. 노래 듣고 놀고 있었지. 근데 내려와요. 긴장합니다. 근데 요것도 볼까 요 안 내려와. 여기서 멈춰버려. 그리고 다시 올라가. 어랍? 씨발 뭐지 이거? 또 내려와 여기. 뭡니까?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 잡았어요. 32원에 33원에요. 뭐 한 개밖에 안 잡았지만은 34원에 잡아서 34원에 팔았습니다. 잡았어요. 수익 났어요. 이거 저는요. 뭐 만원이든 5천원이든 뭐 수익 났습니다. 저는 이거 떨어지는 놈들은 손해 나든 말든 저는 수익 났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못 왔지만은 이런 자리까지 열었다 오면은 안전하다.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얘기 드리면은 여러분들 배우는데 시간이 또 걸릴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자리는 안 잡았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두 번째 자리는 잡았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기법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게 얘기했다시피요 100% 맞는 거 아닙니다. 단지 중요한 흐름을 알겠습니까? 제가 말했던 거 저항선과 지지선. 두 번째는 최저점을 잡아라. 최저점을. 아니 이렇게 내려오는데 중간에 잡았다 칩시다. 중간에 잡았어요. 이거 35원에 잡았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근데 38원 같이 그죠? 그럼 10% 먹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짜증 나잖아 솔직히 물려가 있으면은. 그래서 뭡니까? 최저점을 잡아라. 여기서 잡으면요 안 흔들려요. 예? 얼마에 팔까 고민만 하시면 돼요.
요 자리 딱 잡으시면, 요 안에서 딱 잡으시면요, 얼마에 팔까 고민만 하면 됩니다. 왜? 이 아래로 안 떨어졌거든. 아직까지는 이까지 안 왔거든. 아직까지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뭐 마음대로 다 수익이에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최저점을 잡아라. 최저점을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그 방법 있고 또 추가적인 방법이 있긴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방법을 얼마 전에 또 얘기 드렸기 때문에 또 계속 뭐 단시간 내에 다 얘기 드려버리면 여러분들 써먹기도 힘드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만 제가 말해드리는 하나만, 수평선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도요, 보세요. 현물 하시는 분,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 다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이거 수평선 하나만 알아도요, 그 상한선 하나만 알아도 보세요. 이거 딱 보세요. 요 자리에요. 예. 제가 이때부터 얘기 드렸죠. 이때부터 얘기 드렸죠. 예, 바닥에서 저점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제가 얘기 다 드렸지, 그죠? 그 여기서부터 얘기 드렸지. 이까지 올라온다고. 예, 보세요. 올라오잖아요, 이렇게요.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엉망 떨어지잖아요. 이게 몇 프로짜리인 줄 압니까? 옵션으로 치면 200%짜리, 400%짜리입니다. 볼까요? 이게 어제 저점이 25원이었어요. 오늘 고점이 얼마입니까? 78원이죠. 몇 배 올랐습니까? 3.5배 올랐죠. 이거 하나가요, 350%짜리라니까요. 이거 하나가. 여러분들이 수평선 기법 하나, 상한선 기법 하나 제대로만 여러분들이 믿고, 저는 사실 좀 의심을 합니다. 이걸 제 매매법이지만 의심을 좀 해요. 왜냐 그러면은 나는 손해 보는 거 싫으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버는 것과 손해를 보는 것, 손해를 전혀 안 보는 것과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처럼 손해를 전혀 안 보는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손해를 좀 보더라도 크게 먹는 그걸 할 것인가. 내 매매는 둘 다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왜?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단지 저항과 지지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제 매매법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거를 실전에 활용만 하면요, 한 달 내내 쳐놀다가요, 요거 한번 잡아가지고 350% 먹는 거예요. 이거 500만원 집어넣었으면 1580만원 2천만원 정도 벌었지, 그죠? 한 방에 그냥 500만원에서 2천만원 벌었어요. 이거 한 번에, 이거 한 번에. 어제 저점에 잡았고 오늘 팔았으면요, 지금 아무 때나 팔아도 지금 500만원 2천만원 되는 거예요. 이틀 만에. 뭐하러 한 달 내내 매매합니까? 맨날 뭐하러 매달 매매합니까? 그냥 한 번에 매하고 차 아프지.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저는 돈 버는 게 습관이고 매일 매매하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기법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기법 여러 개 가르친다고 해서 뭐 다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박 그 닳기 비슷하게 배워봤자 의미도 없고요. 그거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혼자서 한다고 해서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 3월 1일절, 그러니까 내일은 3일절이니까 매매 안 하지, 그죠? 예, 오늘까지만 매매하고 내일은 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은 옵션 아마 양풀이 엄청 심하게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지금 양쪽으로 다 빠지고 있지, 그죠? 예, 그래서 매매는 오늘 오전까지만 하고 그만할 예정이고요. 어제 비트코인을 제가 아침에 잠깐 꺼내봤는데 요즘 제가 잘 안 올리고 있죠. 잘 안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제는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정도쯤은 해야 되겠지, 그죠? 예, 안 되면 할 수 없는 기고, 안 되면 공부 안 했는 거고요. 뭐 공부 안 하시는데 내가 하락할 수는 없으니까. 자,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앞전 꺼도 놔뒀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아까 전에 한 10시쯤에 꺼내본 건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급등하다가 요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떨어졌는데 요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니까 요 추세선을 돌파하더라, 요까지 가더라. 갔는데 다시 요 떨어지길래 추세선을 만들고 보니까 또 이렇게 움직이더라. 근데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살짝 돌파가 나왔어. 돌파가 나왔는데 살짝 꺾였다가 다시 돌파 나왔는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기까지 갔지, 그죠? 네, 요게 더 돌파를 하면 여기까지 올라가겠지, 그죠? 자, 요렇게 흐름을 놓고 보면요, 자, 요렇게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제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연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씩 갑니다. 자, 올랄까 내릴까, 오를까 내릴까, 오를까, 옆으로 이제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나간 거지만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내려갈까 내려갈까, 일단 내려가겠지, 그죠? 왜 추세선 맞았다, 매수
매수. 자, 어디까지? 다음 추세선 위에까지. 한 요 정도쯤에서 매도해도 괜찮아요. 요 정도쯤에서 매도해도 괜찮아요. 한 5%쯤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요거와 요거의 절반 라인이거든요. 절반이잖아요. 절반, 그죠? 이것도 상한선 들어가지, 그죠? 절반 라인. 5% 정도 먹고 던지니까 또 다시 내려왔다. 그럼 다시 내려왔어요, 그죠? 그럼 내 말이 맞네. 여기서 팔아야 되네, 그죠? 또 잡아. 그냥 깨져버렸어. 살짝 깨져버렸어. 좀 불안해요. 바로 올렸어요, 그죠? 일단 가지고 있어. 자, 또 다시 요 자리에서 매도할 준비합니다. 요 자리에서. 자, 봅시다, 분위기. 올라간다. 아싸. 근데 돌파를 해버려서 한 방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문을 걸어놨으면 팔려버렸을 거고, 안 걸렸으면은 좀 더 개겨야 돼요. 왜 개기느냐 하면은 요거하고 요거의 절반이 요거라 했잖아요, 그죠? 돌파해버렸어. 장대 양봉으로 2까지 가겠죠. 최소한 2까지 가겠죠. 1차 2차 1차 왔지, 그죠? 딱 왔네, 그죠? 그럼 요 자리에서 팔 수 있었겠죠. 그러면 요 자리에서 사가지고 이 자리에 봤으니까 한 11% 정도, 10%에서 11% 정도 수익 났네요. 좋아. 또 내려와. 근데 살짝 돌파해 버렸어요, 그죠?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 살짝 돌파해 버렸어요. 그럼 뭐 제가 모르겠습니까? 추세선이 사라진다 그랬죠.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어요, 이거를, 그죠? 사라지고 새로운 추세선이 생기랍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다 쳐요, 그냥. 자, 내려온다. 내려오는구나. 그럼 또 요 자리에서 기다리면 되겠지, 그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만 8천 원에, 천만 1,008만원입니까? 이거 뭐 존나 비싸다, 그죠? 자, 그리고 어이구 돌파해버렸네.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요 위에 추세선까지 가겠지, 그죠? 상한선까지 가겠죠. 상한선까지 가겠죠. 그리고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요게 저항선이 됩니다. 이게 요 라인이요, 저항선이었잖아요. 돌파를 했잖아요. 지지선이 되버려요. 지지선이. 저 보세요. 지지선 되고 지지선 되고. 그럼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다음에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요게 지지선 됩니다. 지지선. 올라가면 여기 1차 2차. 또 요 제 기준에서는 또 차트를 또 추세선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일단 요대로 놔둘게요. 요대로 놔두고 일단 비트코인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더리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잘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매수할 자리는 전혀 안 보이네, 그죠? 매수할 자리는 전혀 안 보이네, 이더리움은요.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대장주다 보니까 움직임이요, 규칙이 있지, 그죠? 규칙이 있습니다. 왜 규칙이 있어야 되느냐? 규칙이 있어 사니까요. 규칙 없으니까 못 사니까. 얘는 규칙 없죠?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제가 이 차트를 딱 쳐다만 봐도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뭐 굳이 뭐 옛날에 우리가 책에서 배운 뭐 이상한 뭐 상승 추세, 상승 쐐기형, 뭐 하락 쐐기형, 이런 거 되도 않는 소리 하는 거 있잖아, 그죠? 뭐 굳이 그렇게 말하자면 저도 공부는 많이 했거든요. 예. 뭐 써먹지는 않아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나름은 이렇게 되지, 그죠? 예. 각을 보면은 요게 뭡니까? 상승 쐐기형이라 그러죠, 우리가. 상승 쐐기형. 어떻게 가겠습니까? 올랐다 내렸다가 등락하다가 돌파겠죠. 예, 돌파겠죠. 원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승 쐐기형은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아이고. 요 모양이 상승 쐐기형입니다. 상승 쐐기형. 이게 뭐냐 그러면요, 저점을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저점을 지지. 제가 했죠, 저항선이라고, 이게 지지선이라고. 자, 비록 고점은 낮아지고 있지만 저항을 지지하면은 어떻게 된다? 막판에는 폭등을 해버린다. 왜? 바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쐐기형이지, 그죠? 예, 바닥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을 깨지 않는 이상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대로 되는 게요, 하락 쐐기형이지, 그죠? 하락 쐐기형 이런 모양 나오지, 그죠? 이게 뭐냐 그러면요, 저점은 자꾸 낮아지다가, 저점은 낮아지는데 이게 이거 아이가? 잘못 그렸네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네, 그죠? 이게 쐐기형인가?
이 상승 하락을 제 헷갈리네요. 하도 오랜만에 써먹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점을 맞고 저항을 맞지. 저항요. 저항. 이게 저항이에요. 이게 지지선. 저점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저항이요. 계속 맞고 있잖아. 저항을요. 그러면 요거를 요 지지선을 깨면은 폭락이 나온다. 이게 돌파가 나오는 건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상승 쐐기형, 하락 쐐기형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매매에는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지만 전문가처럼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나옵니다. 돈 버는 데는요. 1%치의 가치도 없습니다. 1%치의 가치도 없습니다. 근데 알아놔서 나쁜 건 없습니다. 왜? 이 저항과 지지를 이것도 저항과 지지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기법들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10번 중에 3번 맞추는 사람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한 얘기가, 예, 3번 맞추신 잘 맞추잖아요. 3번 맞추면요 10번 중에 3번 맞추잖아요. 안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먹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지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런 패턴이 많더라 이거죠. 그냥 시장을 보니까 그런 패턴이 많더라 이거지. 꼭 그래 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론상으로 그렇다 이거죠. 그죠? 근데 야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누구 마음입니까? 메이저 마음이죠. 메이저 마음이죠. 이거를 내가 올라가라 한다 올라가고 내려간다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다. 메이저가 올리려고 하면 올리는 기고 내리려고 하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번 중에 8번 정도 맞습니다. 10번 중에 8번 정도. 제가 얘기 드렸죠. 1000번 매매를 해가지고 999번을 성공을 하더라도 매매 성공률이 깡통찰 가능성이 높다고요. 깡통찰 가능성이 높다고. 완벽은 없지만 완벽하지 않으면요. 완벽에 근접하지 않으면은 절대 돈을 벌 수 없다고 주식시장은. 근데 10번 중에 8번 맞잖아요. 이거 뭡니까? 쓰레기죠. 그죠? 쓰레기 기법. 근데 알고 있어서 나쁜 건 없으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나쁜 건 없으니까. 그래도 뭐 좀 콧방귀 낄라 그러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보시면은 전혀 뭐 매수할 자리도 없고 뭐 이거는 뭐 그냥 지켜보시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항상 그러네요. 제가 자꾸 이렇게 옵션을 하고 현물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나이 어리신 분도 그렇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이거 아니잖아 이거요. 이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 마음대로 올랐다 내렸다. 회사 망하면 뭐 내 돈 다 날아가쁘고 이건 아니잖아 솔직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익히 두시라고 제가 선물 옵션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바라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꾸준하게 들어라. 첫 번째는 꾸준하게 들어라.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인간적으로 그죠? 인간적으로 매일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건 또 제가 할 일은 없는 아니고 그죠? 할 일 많거든요. 바빠요.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40분 보내는 사람 아니에요. 안 해도 관계없고요. 요 보시면은 구독자 좀 눌러주세요. 동영상 보시면서 구독자 좀 눌러주세요. 뭐 이게 채널 추가 이건가요? 이렇게 구독 있잖아요, 그죠? 구독 뭐 동영상 보다 보면 밑에 구독이라는 말 뜹니다. 그거 보고 클릭 좀 해주세요. 인간적으로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여러분들한테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아닌데 그 구독 좀 해주시고요. 이제 슬슬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뭐 영국에도 계시고 뭐 오스트레일리아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요. 저 뭐지 이상한 뭐 사우디도 있고 뭐 하여튼 이상한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예. 하여튼 뭐 우리말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다국적으로 배울 수 있으면 좋죠 뭐. 자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자 주말 이제 잘 보내시고요. 저도 주말 잘 보내고 뭐 가끔 제가 또 시간 날 때마다 비트코인은 또 주말에도 하니까 한 번씩 제가 매수 시점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 드려보고요. 특별하게 뭐 없는 이상은 주말에는 또 강연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 선물 옵션 오늘 말했던 게 일단 1강이라 보시면 됩니다. 선물 옵션이 뭐냐, 예, 1강을 얘기 드렸고 이제 2강도 한번 시간 되면 주말쯤에 한번 해볼 여유가 있으면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요, 다음에 할 거는 뭐냐 그러면은 뭐 일단 다음이란 다음 생각하지 그죠?
자, 오늘 시간 조금 오래 끌었는데요. 자, 내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좀 오래 끌었고 매매도 빨리 끝나서 좀 오래 끌었습니다. 뭐 항상 건강하시고요. 자, 주말 끝나고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